이렇게 피곤하신데 어떻게 참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니까. 한 마리 올라가면 2만 원, 4만 원. 그럼 안 졸리죠. 혹시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올해는 한 2, 30억 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공장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선생님? 저희 지금 어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장님, 오늘 조업 일정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새벽에 이제 해 뜨기 전까지 수망하고요. 그 다음에 양망하고 해 뜨면서 수망하고 이제 다시 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거 하는데 8시간이나 걸리죠? 저희는 적게 작업하는 거고 저희는 빨리빨리 해서 많이 잡다가 주의라. 지금이 새벽 1시 44분이잖아요. 네. 이 시간에 출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요즘은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저희 출항하고 있어요. 내 공주가 아, 대준이구나. 끝났어? 아, 끝났대 망이요? 야 태준아 이거 긴급하게 하는 거는 10만 원이다 이거. 예, 아는 배인데 꽃게 망이 떨어져가지고 그에서 이제 빌리러 왔어요. 빌려요? 예.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신 건지 살짝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물에 걸린 꽃게를 말 그대로 이제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해가지고 그냥 간수 작업이고. 그럼 이렇게 하면 그물이 다시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찢어지고 다시 겨울에 새 걸로 교체해서 재활용하는 작업. 선장님, 지금 꽃게 버리시는 애들은 왜 버리시는 거예요? 죽은 거나요? 아. 썩은 거나 체장 미달들. 체장이 이제 미달되는 애들은 버려야 됩니다. 너무 애기들. 네네, 맞습니다. 네. 물리면 많이 아픈가요? 장갑을 껴도 아프기는 아프죠. 꽃게를 무서워해서. 아, 예. 꽃게를 원래 무서워하신다고요? 원래 못 잡았어요 어이? 꽃게도. 먹고 살아야지. 오늘은 몇 킬로쯤 잡으실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800kg? 900kg? 8,900kg. 혹시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공장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작년 매출은 한 11억 정도 했는데 근데 올해는 한 2, 30억 정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이? 2배가 제가 살 때는 한 2억 정도? 1억 한 8, 9천? 이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2억이 넘죠. 2억 한 4천, 5천 할 것 같은데. 페라리 가격이네요, 거의. 다들 그러시죠. B사의 5 시리즈 정도 타고 와서 아, 저 배 얼마나 해요? 그거 몇 대 살걸요? 하면 이제 깜짝 놀라고 가시죠. 배 위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빵이랑 사다 놔가지고 아, 간식거리 그런 거 드시는 거예요? 이제 낮 작업할 때 그러니까 오후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뭐 한두 시에 들어갈 때는 밥을 먹는데 야간에는 잘 밥이 안 들어가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직원들이 저도 안 먹는데 그냥 나가서 먹자 그래요. 아침에 들어가니까 이게 보면은 이거는 좀 배가 하얗고 이거는 좀 누리끼리 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노란 것도 있는데 이거 하면은 뭐 좀 이상한 꽃게냐 이렇게 누리끼리 한 거는 그러냐고 해요. 어떤 유튜브나 이런 정보 가면 이렇게 배가 하얀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산지에서 묵은 게라고 하는데 좀 더 오래 산 게거든요. 근데 만져보면 이거는 엄청 딱딱하고 이걸 깠을 때는 살이 그냥 꽉 차 있어요. 100%. 시장 가서서 하얀 것도 하얀 건데 이런 노란 게가 있다. 그럼 이런 거 피하실 거 아니에요. 피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골라야 돼. 이거는 무조건 살이 꽉 차 있다. 이런 정보들은 잘 모르죠, 사람들이. 저 하나만 챙겨주시면 안 되나요? 네네. 가져가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아 올해는 이런 게들이 많아요. 지금 오. 들어간 것도 노란 게고 혹시 배 색깔 차이 말고도 다른 팁이 있나요? 이제 눌렀을 때 딱딱함. 그러니까 이 딱딱함도 이거랑 다르고 들어보면 무게도 달라요. 이것도 묵직하긴 한데 이거는 그냥 완전 아령드는 느낌? 진짜 이건 무거워요. 집게부터 장난 아니게 생겼어요. 네, 이거는 또 생명력도 세가지고 매일 아침 이렇게 일출을 보면 좀 기분이 어떠세요? 볼 시간도 없는. 힘들어 죽겠는데 기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피디님 같이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야 아 오랜만에 보면 낭만
지금 제 꼴이 보이시잖아요. 일출 볼 틈도 없으시네요 진짜. 아이 그럼요. 열심히 꽂겠다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일주를. 남들은 이제 지금 일어나도 되게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진짜 거의 한 12시, 1시 이렇게 출근하셔가지고 일하시면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힘들죠. 피곤하죠. 지금 이 시간대에 제일 졸리죠. 꽃게 따도 피곤할 땐 졸면서 막 할 때도 있죠. 이렇게 피곤하신데 어떻게 참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돈이니까. 돈이 그냥 한 마리 한 마리 담기는 게 직접 보니까. 올라오는 게 돈이니까. 아, 가을은 꽃게가 좀 싸요. 많이 싼 편이고 봄에 4월, 5월, 6월에는 꽃게가 비싸거든요. 네. 그럼 한 마리 올 때마다 큰 거는 한 2만 원씩 한단 말이죠. 그럼 와. 한 마리 올라오면 2만 원, 4만 원. 그럼 안 졸리죠. 아까 저기 바바바바박 하면서 올라올 때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은 이제 만 원? 뭐 마리당 한 키로에 이제 네. 13,000원이니까 뭐 마리당 따지면은 한 3, 4천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근데. 엄청 많이 납니다. 이렇게 매일 밤샘 작업하시면 제일 힘드신 점이 어떤 게 제일 힘드세요? 졸음이죠. 잠이랑 이게 낮밤이 바뀌어도 낮에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와요. 이런 시간대 일하시면 잠은 진짜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지금 끝나고 들어가서 공장에 물건 푸고 네. 잠깐 잤다가 이제 공장에서 일 좀 또 하고 저녁에 또 잠깐 자고 또 나와서 하는 거죠. 그건 한 쪽잠 나눠 자시는 근데 이제 공장을 안 할 때는 제가 그냥 푹 누워서 쉬었는데 이제 또 일이 많으니까 또 안 나갈 수가 없고. 그럼 최근에 좀 잘 못 주무시면 몇 시간밖에 못 주무세요? 21일부터 금어기가 풀리고 꽃게 조업 시작했는데 그때 한 3일 동안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던 것 아 같아요. 진짜요? 네. 3시간 자고 이런 힘든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3일째가 너무 피곤했죠. 피곤해가지고 그날은 공장 나 못 가겠다고 하고 좀 하루 쉬고 이제 저희 와이프랑 이제 어머니가 좀 통과를 하고 셋째 날은 좀 그냥 쉬었죠. 이렇게 힘든 일 이어나가시는 비결 같은 게 있어요? 그냥 목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배위니까 제가 이 복장으로 이렇게 뭐 스타트업 대표다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이제 또 나가고 맨날 회의하고 사람들 만나면 또 다른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 산업 구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수산업 유통 구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생산자도 이득을 보고 소비자도 이득을 보는. 지금은 이제 가운데 이제 유통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데 네. 저희 봉선장이라는 회사가 있고 커짐으로써 좀 더 소비자와 생산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배를 모신 건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기간이? 제가 정확히 이제 선장을 한 게 19년 1월부터 했으니까요. 이제 바다에 내려온 지는 7년 됐고 선장을 본격적으로 이 제 배로 한 지는 이제 5년 차입니다. 근데 원래 이거 선장 전에는 다른 일을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에스컬레이터 설계 일을 했었어요. 업적 보시는 일을 하셨는데. 아, 전혀. 근데 에스컬레이터 설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어업에 생각을 하셨어요? 에스컬레이터 설계라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게 1번이니까 애기 첫째 애기 이제 낳을 때였는데 아 이제 평생 막걸리 하다가 살겠나 뭐 아파트 이사 가고 그러면 또 빚지고 빚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삶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제 무슨 사업을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때 수산업 6차 산업이 국가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였어요. 농업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내 길이겠구나 하고 선택을 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꽃게 조업하시고 이런 것도 국성에 맞으실 걸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 저는 멀미나 이런 거는 없는 건 알았고요. 근데 뭐 적성에 맞는 거는 뭐가 없죠. 뭐 무슨 일이든 사람이 적성에 맞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꿈꾸는 게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이직도 많이 하고 그런데 네. 그래서 귀농, 귀여 이런 힘든 거 이런 것도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선장님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셨어요? 아 이게 부모님이 저 어렸을 때 다른 어업을 하셨는데 그 어업이 돈이 되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산지에서 봤었던 가격들이랑 대학교 생활부터 서울에서 하면서 서울에서 수산물 먹는 게 가격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중간에 유통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다 하면 마진이 크고 좋은 사업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 어업은 진짜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은 돈은 뭐 그만큼 많이 벌 수는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면 먹고는 산다. 실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귀여를 떠나서 네. 어업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잘 자기가 머리만 써서 잘하면 충분히 사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게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저도 당연히 젊지만 저보다 더 아래 세대들은 이제 워라밸을 좀 네. 중시하잖아요. 저도 중시합니다만 이 어업 같은 경우나 농업은 워라밸을 지킬 수가 있죠. 왜냐면 어업은 저희가 꽃게철이 제가 하는 이 자망 연안어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육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외에도 시간이 많아서 여행이라든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할 때는 정말 빡세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버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귀화하고 제가 19년도에 선장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진짜 돈 10,000원이 없어서 막 카드깡도 하고 힘든 때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걸 끝나고 19년도에 선장을 했는데 어떻게 운때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억가라고 하는데 꽃게 가격도 좋았고 꽃게도 좀 많이 잡았었고 제가 운도 좋게. 근데 제가 좀 워복이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 한 달 반 꽃게철에서 8,000만 원 벌었거든요. 한 달이요? 네, 한 달 반. 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매출이죠. 그래도 막 이제 많이 남죠. 그거 가지고 그때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둘째랑 첫째랑 이제 와이프랑 해서 괌으로 여행 갔다가 왔어요. 일주일 갔나? 10일 갔나 갔다 와서 또 집에 와서 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제주도 가서 한 10일 동안 바로 갔다 왔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걸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거의 한 워라밸이 엄청 크긴 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좀 그런 시간이 줄긴 했는데 이제 어업만 했을 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표정에서 전혀 안 지쳐 보이시네요. 저는 원래 이 새벽기는 아니지만 원래 이제 두루두루 강제업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새벽 한 3,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원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크게 차이는 없어서 그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도 졸린 건 졸려. 깜깜할 때는 또 볼 게 없잖아요, 바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더 피곤한 게 있어요. 진짜 아무나 못 버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먹고 살려면 뭐든 못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몇 년 연봉은 벌잖아요. 몇 년치고. 진짜 다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좀 근데 완전 그것도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누구나 다 그렇게 벌면 다 자기가 그만큼 부지런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해야 버는 거지. 그냥 무작정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100kg 나가면 다 많이 잡는 건 아니잖아요. 선장마다 경험이 있어서 포인트가 있는 거. 또 다른 배에 있는데 그분도 2달 하거든요. 2달에서 한 3억 정도 이제 주니까. 3억이요? 그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건데 거의 그 정도 매출을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보통 좀 잘 번다 하면은 그렇게 한 몇 달 하고 얼마 정도 버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마라고 단정은 못 하는데 내가 하는 만큼 무조건 벌게 돼 있어 이 어업이랑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1시간 더 일찍 나가서 1시간 더 이렇게 들어가고 그만큼 2시간 동안 남들보다 더 꽃게를 더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 하시면서 무슨 매출이나 이런 걸로 최고로 찍었을 때 얼마까지 벌었어요? 원래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 그거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1년 하고 나면 무조건 이제 본가을 하면 무조건 없대. 한 6, 7개월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구매상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 직접 시작이니까. 가공해서 팔고 하다 보니까 고객들도 조금 싸게 살지언정 그래도 마진은 남죠. 순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성실하다, 뭐 부지런하다 하는 도시 사람들한테는 돈 좀 많이 벌고 싶으면 강력 추천하시겠네요. 그렇게까지 추천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데 한번 우선 경험을 해봐야 돼 자기가. 오늘 타보시니까 평생 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이에요? 근데 일이 막 이게 힘들 때가 있고 조금 편안하게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래도 편한 거죠. 뭐 파도 없고 최고 편했던 진짜 심한 날에는 이렇게 막 앉아있는데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꽃게 따고 하는 거. 그런 날 하면 힘든 날 와서 경험하신 분은 아마 생각이 조금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파다다 보니까 편한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파도가 조금 있는데 안 나가면 하루에 벌 수 있는 몇백만 원이라도 벌 건데 못 벌잖아요. 이게 하루 나가고 안 나가고가 되게 크겠네요. 진짜. 몇 배치 차이가 나요. 이제 파도가 어느 정도 있어도 나갈 수 있는 파도가 있고 심한 파도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나갈 수 있는 파도여도 그냥 안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확실히 이제 수입은 조금 수입이 다르잖아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랑. 지금 이거는 엄청 얌전한 건 진짜 이게 물이 여기 넘어와요. 파도 심한데. 사장님 오늘 많이 잡힌 거죠? 그죠? 많이 잡힌 거. 이거 많이 잡히면 여기 선원분들하고 사장님도 인센티브 제도로 더 받는 겁니까? 그런데 그건 사장이 주는 대로 받아야지 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많이 잡히면 사장이나 좋은 거지.
안 들어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많이 잡혀야 우리도 이제 나야 상관없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잡혀야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잡히는 게 좋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둘러가지고. 예. 이렇게 밤새 일하고 좀 고된 일을 하고 하면 가족분들 좀 걱정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까. 이제 네. 날씨가 안 좋으면 이제 와이프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걱정을, 애기들은 아직 어려서 모르고 걱정하는 거고. 이제 날씨가 안 좋은 날은 안 나갑니다. 그럼 애기들은 몇 명 있으세요? 저 지금 6살, 7살 2명에 뱃속에 셋째. 아 진짜요? 네. 그럼 이제 돈 많이 버셔가지고 애기들 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네, 그렇죠. 그러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애기들인데, 딸. 이런 가족들 생각하면 좀 힘든 일 하시는데 좀 힘이 되고 하시면 그럼요. 가족들 생각도 많이 그것 나요.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까도 이제 뭐 한 새벽 한 6시쯤 되면 제일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애기들 네. 생각도 많이 나고 하세요? 그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참고 하는 거죠, 다들. 네. 가족들 때문에 참고 있어요. 네네. 기어 이거를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십니까? 저는 추천은 하는데 네. 엄청난 각오를 하고 내려야죠. 피디님도 오늘 보셨다시피 추천 이제 맞나요?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워라밸을 꿈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는 했잖아요. 그 6개월, 7개월 동안에도 엄청 지금처럼 힘든 기간은 한 4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고 하루에 막 500을 벌어? 네. 하루에 막 800을 벌어? 그런 거 보고 혹해서 전화 오는 분 많거든요. 그리고 한 분, 바다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게 직업이 되는 순간 그 좋은 거랑 바다가 막 낚시하면서 좋고 바다가 뻥 뚫려서 좋고 좋은 거랑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네. 바다에 나가서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다가 싫어질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연매출 3억, 4억 이렇게 정도 네. 되면은 순수 남는 거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돼요? 어쨌든 억대로 남긴 합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한 50? 좀 많이 남을 때는 50인데 결국 저는 그래도 한 30-40% 봐요. 네, 보수적으로 저는 항상 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럼 많이 남네요. 네, 그렇죠. 지금 농어촌이 소멸 위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리고 농촌 쪽에도 좀 이런 젊은 사람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 농촌에도 기회가 있구나. 도시권에서만 아둥바둥 뭘 해서 살기보다는 시골 내려오면 확실히 마음이 부드러워요. 좀 편안해져요. 서울 살 때 저도 막 지하철 타면 다들 바쁘고 이런 바쁜 마음이 많았거든요. 근데 시골 와서 돈 못 벌 때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근데 진짜 기회 정도가 아니고 진짜 좀 잘 버시는 분들은 너무 많이 버시는데요. 아, 그렇죠. 보시보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벌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상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이게 다 본다 그러면 누가 안 올까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거에나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뚜렷한 목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그걸 세우고 그다음에 노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머니 스토리 파이팅!